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 하만 쇼룸에 나와 있는데요. 마크 레빈슨 50주년 기념해서 마크 ML50 런칭을 기념하는 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은 오디오 전용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정도 높고 상당히 좀 시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50주년 모델답게 상당한 포스를 이렇게 위용을 뿜어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를 이런 공간에 녹여냈다는 것, 기존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전례 없는 행사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방문하신 분들 참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런 느낌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 같고요. 이 50주년 쇼룸에서의 행사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될지 저도 나중에 꼭 영상 챙겨보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경험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된 HMG 오디오 비주얼의 황문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하만 럭셔리라고 하죠. 하만 인터내셔널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자회사로 인수하게 되면서 오디오 쪽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 많이들 아시는 것은 총 4가지가 있어요. 하만 인터내셔널 산하에. 전장이죠. 전장은 자동차 카오디오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장 시스템이 가장 유명하고 지배력이 큽니다. 그 다음에 프로음향, 여러분들 콘서트홀이라던가 또는 극장 가면 있는 상당수의 많은 제품들이 또 하만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하만 컨슈머라고 하는 이어폰, 헤드폰, 블루투스 같은 소비자 지향 제품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숨어있는 조그만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라고 하는 하만 럭셔리 분야입니다. 우스갯말로 이런 말도 있어요. 삼성이 딱 하만 인수하고 보니까 전장 때문에 인수했는데 저기 창고에서 뒤져보니까 막 1,000만 원, 1억짜리 앰프랑 스피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니? 물어봤더니 이게 하만 럭셔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거예요. 역으로 하만 인터내셔널이 그만큼 전 세계적인 지배력이 큰 회사인 거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하만 럭셔리는 건재하고 있고요. 하만 전체의 제품 라인에 형님다운 모습으로서 어떤 견이 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크 레빈슨 50주년이 됐다고 해요. 물론 51주년입니다. 사실 올해는. 근데 이제 작년에 발표를 하고 제품은 이제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마크 레빈슨 50주년 기념작 ML50을 필두로 해서 오늘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앞에 놓인 이 4덩어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제품이 마크 레빈슨 50주년 기념작이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평론가이신 최현태님 통해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 마크 레빈슨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최원태 평론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최원태라고 합니다. 이제 마크 레빈슨 넘버 50이죠. 넘버 50 이 모델을 이제 우리가 흔히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래그십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이 쓰이죠. 뭐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라인업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성능이 좋은 제품을 플래그십이라고도 하고 레퍼런스라고도 하는데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플래그십은 약간 마케팅 용어죠. 보통은 이런 식입니다. 뭐 어떤 제품이 5천만 원짜리 내놓고 플래그십이라고 했다가 한 2, 3년 있으면 갑자기 7천만 원짜리 내놓고 그게 플래그십이라고 그래요. 그럼 5천만 원짜리 샀던 사람은 약간 속는 느낌 들면서 또 7천만 원짜리 사죠. 그럼 또 몇 년 있다가 또 9천만 원짜리 나오고, 보통 그렇게 적층식으로 플래그십 모델은 마케팅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말은 마크 레빈슨이 주로 써요. 마크 레빈슨은 플래그십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사람들 레퍼런스 모델은 말 그대로 레퍼런스 모델이에요. 레퍼런스에 해당되는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기준으로 제품의 컨셉이나 설계나 구조를 만들어서 밑에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넘버 33이라는 파워 앰프가 레퍼런스 모델로 나오면은 그 밑에 조금 있다가 331, 332, 333 이런 게 나오고, 32라는 프리앰프가 레퍼런스로 나오면은 그 밑에 320, 326 이런 게 조금 있다 나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참고로 이제 이 마크 레빈슨은 넘버를 딸 때 2자릿수는 대개 레퍼런스 모델에다가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3자릿수는 스탠다드 모델에다가 부여를 해요. 마크 레빈슨에서 얘기하는 그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신뢰성을 갖다 줬어요. 이게 장사 속이 아니다라는 생각. 근데 하이엔드 시장이 본격화된 거는 90년대 중반부터인데,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마크 레빈슨
이 제품을 만들었던 당시에는 메드리걸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메드리걸이라는 회사가 가장 앞장섰죠. 뒤따라서 뭐 크렐, 뭐 윌슨 오디오, B&W 이런 회사들도 같이 이제 군을 형성했지만은 그때 처음 이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을 거의 본격화시킨 핵심 인물이 샌디 베를린이라는 그 마드리걸의 창립자인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컨셉을 만들었어요. 레퍼런스 모델 딱 만들고 레퍼런스 모델 함부로 업데이트하지 말고 딱 그냥 유지하는 거. 파워앰프가 얘가 지금 5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요 전번에 레퍼런스 파워 모델이 53이에요. 그게 2008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나온 거예요. 무려. 14년이니까 뭐 기다리다가 막 목이 빠질 정도로. 거기다 이 사람들은 대개 전 모델, 예를 들어 53이 2008년에 나왔다 그러면 한 6, 7년 있다가 단종을 시켜요. 이런 제품들은 많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 제조 라인을 유지를 한다는 건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 있으면 단종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대개. 막 그런 식이 돼요. 요 모델 전에 53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 그 53 이전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지칭했던 게 하이엔드 붐을 일으켰던데 큰 역할을 했던 33이라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게 94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95년도에 썼었는데 94년도부터 2008년이니까 14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퍼런스 모델을 14년 주기로 내는 거예요. 요 다음번 레퍼런스 파워 앰프 모델은 2036년? 뭐 그때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이 하이엔드 오디오 유저들은 마크 레빈슨이 무슨 레퍼런스 모델을 하나 냈다 그러면 전부 긴장들 해요. 그 사람들은 장사 속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크게 바꿔서 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이엔드로서의 종가에 옛날에 53도 좋았지만은 53보다 많이 좋아졌겠지?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시드니 하만이 누구냐면 하만 인터내셔널을 만들고 돌아가셨죠. 샌디 벌린도 돌아가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실제로 시드니 하만은 돈을 대신 분이고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고 회사를 키운 거는 거의 샌디 벌린이 키웠어요.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드니 하만한테 JBL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인수합시다. 그래가지고 인수해서 JBL 사장으로 가가지고 현재의 JBL 구조로 만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하만 게 아니지만 탄노이를 인수를 해가지고 탄노이를 또 하고 그게 샌디 벌린이 뭐 거의 합격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시드니 하만이 중간에 정계에 들어가요. 정계에 들어갈 때 회사를 전부 처분을 합니다. 샌디 벌린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혼자서 만든 회사가 그게 메드리걸이에요. 그리고 그 메드리걸이 바로 90년대 하이엔드 오디오의 전설을 만든 회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후에 이 시드니 하만이 다시 오디오 업계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샌디 벌린은 도로 시드니 하만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마크 레빈슨을 만들던 그 메드리걸을 시드니 하만이 도로 인수해서 지금은 하만 것이 됐고 그 하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성께 됐어요. 그죠? 아주 뜻밖의 일인데 이제 91년도, 94년도 요게 33이라는 모델로 소위 얘기하는 그 파워앰프 레퍼런스 모델의 거의 하이엔드 바람을 처음 일으켰던 제품이에요. 굉장히 커요. 등치가 한 이 정도 돼요, 키가. 타워인데 이걸 제가 저희 집에 갖다 놨는데 여름에 95년인가 그땐 110V, 220V 같이 쓰던 때라서 전기 용량이 크지 않거든요. 에어컨을 못 틀어요. 이걸 틀기만 하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열은 또 얼마나 많이 나는지 대단했어요. 그다음에 30, 31은 뭐냐면은 30은 이제 DAC라고 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프리앰프로 보내려면 아날로그 데이터로 바꿔주는 걸 DAC라고 그러는데 그 DAC가 대개 CD 안에는 내장돼 있거든요. 마크 레빈슨이 바깥으로 뺀 거예요. DAC만 따로. 돈은 많이 비싸죠. 근데 성능이 엄청나게 좋았죠. 그 다음에 안에 구동되는 트랜스포트만 따로 분리해서 이런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몇몇 회사들이 시도했는데 가장 성공한 회사는 마크 레빈슨이었어요. 음악 한번 듣고 우리 하죠. 예, 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All of my friends fell out with me One I love, two she loved
하이엔드 파워 앰프는 순간 응답률에 목숨을 걸어요. 소리가 막 갑자기 크게 나왔다가 작게 나왔다가 막 뭐 대편성 같은 경우는 여러 악기, 여러 대역의 곡들이 정신없이 나가잖아요. 방금 뭐 메이브 노래처럼 단순한 노래면 관계가 없는데 소리라는 거는 진폭이라고 해서 소리가 세고 약하고 그다음에 이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소리의 높고 낮음 그다음에 시간 정보가 있죠. 그것들이 순간순간 얘한테 계속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얘가 빨리빨리 움직일 텐데 얘가 거기서 버벅거리면은 어떻게 되면 중간에 데이터가 잠깐 손실이 돼버려요. 앞에 데이터가 뒤 데이터에 채워가지고 사라져버리고 막 그런 식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순간 응답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참고로 50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옛날 요 전에 있었던 53도 순간 응답률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는데 얘는 진짜 좋아요.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보고 할까요? 이어서 기악곡을 몇 개 더 들어볼게요. 피아노인데 모차르트 소나타인데 448번인데 이게 연주가 좋아요. 예, 재밌게 했어요. 참 그 마크 레빈슨한테 제가 반가운 것 중에 하나는 옛날부터 보면은 일정한 자기네 가격 정책의 그 선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여전히 비싼 그 가격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산 사람이 얼마 했다가 내가 얘네들한테 속았나? 라는 느낌을 들게는 안 해요. 마크 레빈슨은. 이 502 이번에 딱 100조를 만든대요. 더 안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만드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 넘버가 50이 아니라 25 전번 레퍼런스가 53이었기 때문에 가면은 63이 되어야 맞아요. 근데 50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0주년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번호로 50이라고 일부러 붙인 거예요. 원래는 레퍼런스 모델이 새로 나오면은 번호가 더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아마 63이 나올 거예요. 원래 마크 레빈슨이 디자인을 참 이쁘게 뽑아요. 옛날에 초창기 모델 때 이 옆에 이 핸들을 달았어요. 근데 이 모델은 헤드를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주년이라고 지금 티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반 그 스탠다드 모델들은 대개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드는데 레퍼런스 모델은 꼭 이렇게 타워 형태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또 이 박스 형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왠가 했더니 이게 탑 커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 마크 레빈슨 중요한 게 성능 중에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다이내믹스가 아주 뛰어나요. 우리가 영상을 볼 때도 다이내믹 레인지 그러면은 가장 밝은 것과 가장 어두운 거 두 가지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밝은 거에 많이 꽂히죠. 근데 실제 진짜 좋은 영상은 블랙이거든요. 블랙이 잘 표현돼야 좋은 영상이고 파워앰프도 똑같아요. 가장 큰 소리와 가장 작은 소리, 야 소리 빵빵해. 그게 아니고 작은 소리가 잘 들려야 돼요. 정교하게. 작은 소리가 디테일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게 마이크로 다이내믹스인데 양쪽의 넓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얼마나 넓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엔드 파워앰프는 다 넓어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세세하게 이게 쪼개져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구동 방식에서 클래스 B 방식은 낮은 전압에서 약하기 때문에 원래 작은 소리가 좀 이렇게 뭉개져요. 그냥 컷오프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순웨이 클래스를 쓰게 되면은 작은 소리까지도 잡아낸다는 데서 강점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소리는 꽝꽝대는 소리를 잘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소리가 허접한 시스템에서는 잘 안 들리고 구별이 안 가던 소리가 섬세하게 들릴 때 우리는 소리에서 쾌감을 느껴요.
그게 되게 하이엔드 앰프의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소리를 또 한번 들어보죠. 우리 여성 보컬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엔 남성 보컬 묵직한 거. 你问我爱你有多深，月亮代表我的心。 나만이 뿌리치면 울줄이 보행관행열차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1시간 동안 진행해 주신 최원태님한테 답변. 마크레빈슨의 이제 5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짧게나마 전달해 드리려 했었는데 어떻게 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크 레빈슨 50주년 초대받아서 이렇게 멋진 오디오 청음을 이제 마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청음이 시작한 이제 자우림 씨의 노래가 나왔을 때 진심으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감동받고 이 오디오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유서 깊은 브랜드 마크 레빈슨이 50주년 이 기념작을 발표하고 이런 행사를 갖는 건 정말 오디오 파일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행사인 것 같고요. 특히 그 주인공이 마크 레빈슨이었다는 게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가을 날씨가 청명한데 소리도 오늘 정말 청명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좋은 느낌으로 다시 왔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